길고 길었던 넷플릭스 탐방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왓챠로 가볼까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설명드렸던 작품들은 사실 거의 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드라마들이 많았는데요. 왓챠 같은 경우에는 소개시켜드릴 영화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왓챠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본인들도 확실히 넷플릭스에 비해 핫한 미드가 없다는 걸 조금 아시는지 요즘에는 핫한 미드를 수입하는 거에도 꽤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뭐 킬링이브라든지 트레노빌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그럼 드라마 부분 먼저 다시 함께 볼게요. 가장 먼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드라마 빅 리틀 라이즈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드라마는 정말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드라마 이후 이렇게 집중한 드라마는 처음이었어요. 미국의 북촌 몬터레이 이사온 싱글맘 체인,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을 갖고 있는 엄친 딸 셀레스트, 몬터레이의 터줏대감 메들린, 그리고 메들린의 전남편과 결혼한 보니, 밉상이었지만 알고 보니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였던 레나타까지 이 5 여자의 작은 거짓말이 나비 효과가 되어 평온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무려 메릴 스트립,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니콜 키드먼,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장마크 발레 연출인데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죠. 정말 절 믿고 꼭 이 드라마를 봐주세요, 여러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왕좌의 게임. 저는 주위 지인들에게 제발 시즌 1만 참고 봐라, 네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다녔을 정도로 정말 애정했던 드라마예요. 비록 시즌 후반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끝나긴 했지만 과거 시즌 초반의 왕겜을 생각해본다면 그래도 이 드라마는 여전히 전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연출력과 조지 마틴의 스토리,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왕 데너리스 타르가리엔, 아무것도 모르는 존 스노우,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악녀 사세이 라니스터, 왕좌의 게임의 진정한 주인공 티리온 라니스터 같은 캐릭터들은 이 드라마를 전설로 만들어 놓았죠.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제목을 들어보지 않았나 싶네요. 초반의 그 카타르시스는 정말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작품이기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시트콤이 나와서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제가 정말 몇십 번을 봐서 대사를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시트콤입니다. 정말 명작이에요. 우리 주위에 뱀파이어들이 살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실화 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뱀파이어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옛날 작품이기는 해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3개. 마놀로 블라니, 크리스찬 루브텐과 같은 명품 구두들을 한국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 작품이죠. 뉴욕에 살고 있는 4명의 절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드라마는 한때 정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던 드라마입니다. 이것도 킬링타임용으로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에 유잼 추천드립니다. 이 미란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국 시트콤인데요. 이 배우분의 일상이 시트콤이라서 정말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상황인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연기를 보여주세요. 시트콤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작품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이 부시게는 최근 본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이에요. 김혜자 배우님과 한지민 배우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드라마는 사실 남주혁 배우와 손호준 배우의 발견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기 스펙트럼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정말 큰 반전이 있는 작품이니까 절대로 네이버에서 미리 이 작품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지 마시고 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생애 최초로 드라마 연출을 한 작품이 바로 이 리틀 드라마걸입니다. 그냥 2시간짜리 영화를 매편 드라마로 만들어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작품입니다. 최근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배우인 플로렌스 퓨,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마이클 셰넌, 세 사람의 케미가 엄청나기도 하고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박찬욱 감독의 작품인데 두말할 것도 없이 한 번쯤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킬링타임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레이 아나토미,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빅뱅 이론, 워킹데드, 미스피츠, 한국 작품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리고 혼밥 하시는데 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 좋을 작품으로는 역시 하이킥 시리즈, 커피 프린스 1호점, 내 이름은 김삼순, 뻥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 역도 여성 김복주, 학교 괴담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왓챠의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은 27세의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저의 영원한 뮤지션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인생과 노래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미의 엄청난 팬이었기에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에이미의 노래들을 들려주면서 동시에 그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녀의 노래를 듣다 보면 저절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셈이죠. 정신없이 흘러가는 127분 뒤에 여러분들도 내가 알고 있던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진짜 에이미는 달랐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수의 슬프지만 멋진 인생을 보여주는 영화 에이미 강력 추천드릴게요. 이 영화는 제가 전에 채널에서 리뷰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영화 자체가 과거, 현재, 꿈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진행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직접 보시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영화입니다. 영화 엔딩에 도달해서야 이 영화의 스토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의 주연들인 톰 크루즈나 페넬로페 크루즈의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외에도 영화적 연출이나 OST까지 정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해뜨기 1시간 전쯤에 보신다면 이 영화의 매력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이 영화는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보게 되었던 영화인데요. 유럽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영화들을 좋아하신다거나 문학적 요소들이 많은 영화들을 좋아하신다면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약간 콜바nem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영화 엔딩을 보고 못 일어나겠다는 느낌을 든 작품이 몇 안 되는데 이 영화가 그중 하나였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눈물은 덤이고요. 영화를 보고 죽기 전에 리스본을 꼭 가봐야겠다라는 저만의 버킷리스트도 생겼을 정도로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 문라이트는 라라랜드를 꺾고 그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으니 제가 따로 작품성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저는 당시에 시상식 생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대체 저 영화가 뭐길래 저런 일이 벌어진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영화가 작품상을 받는 게 맞다는 걸요. 엄청난 연기력과 연출력도 모자라 괴물 같은 OST까지 정말 미친 영화였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콜 미 바이 유 네임의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욕망 3부작 중 하나인 영화 비거 스플래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부 이탈리아의 뜨거운 햇살과 지중해의 바람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역시 루카 감독의 페르소나인 틸다 스윈튼과 볼드모트 역할로 유명한 랄프 파엔즈가 등장하며 잔잔하던 락스타 부부의 일상에 큰 파도를 일으킨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으니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마리 앙투네트의 감독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입니다. 제 최애 소피아 코폴라 영화이기도 하고요. 스칼렛 요한슨과 빌 머레이 주연의 이 작품의 원제는 Lost in Translation인 만큼 사실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보다는 통역에서 길을 잃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그래서 제목만 보고서는 웬 20대랑 50대가 연애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절대 그런 종류의 영화가 아닙니다. 사랑보다는 삶의 통역이 더 필요한 두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는 직접 보신다면 더 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서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민자들을 배경으로 만든 느와르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영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데브 시리즈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데브 시리즈보다는 이 영화를 더 애정하는 편입니다.
물론 둘 다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한 영화이지만 대부를 보셨던 분들이나 대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무조건 꼭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강추 영화로는 본 투 비 블루, 액트 오브 킬링, 제로 다크 서티, 아메리칸 히스토리 X, 헤이트풀 에잇, 나를 책임져 RP, 레퀴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아비장전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왓챠에 있는 영화들 중 막 명작까진 아니지만 괜찮은 킬링타임 영화로는 스토커, 미스백, 더 픽서 스토리, 미스터 노바디, 더 헌트, 카페 소사이어티, 베스트 오퍼,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뉴스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번 넷플릭스와 왓챠 추천 영상 보시면서 뭘 봐야 될까? 어디 플랫폼을 결제하지? 라는 고민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헤더의 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